안녕하십니까. 벤처포트의 어서와 창업은 처음이지 프로그램의 MC를 맡고 있는 북밴드의 유인철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은 라이브 커머스를 창업하고 계신 김민성 대표님과 문준익 청년 창업가님을 모시고서 같이 창업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초대 패널로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패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 GUINC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민성입니다. 네. 예, 저는 중국에서 칭화대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KBSA라는 이제 제중 유학생 창업 연구회입니다. 창업 연구회 회장을 하다가 뭐 PL 에이전시라는 회사의 공동 비대표를 맡고 있고 뭐 지금도 계속 창업을 위해서 도전을 해 나가는 뭐 사실상 예비 창업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준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창업의 경험들이 많으신 두 분의 대표를 오늘 모셨는데요. 보통 창업을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한 번에 성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업들을 또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을 보완해가면서 성공까지 한 발 한 발 나가는 과정들 겪는데 우리 김민성 대표님이 여러 가지 창업의 히스토리를 가지고서 지금 한참 왕성하게 좀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 잠깐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사업을 한 지는 횟수로는 한 22년 차 된 것 같고요. 직장 생활을 한 번도 하지는 않았고 22년 동안 그렇다고 하나의 회사만 한 거는 아니고요. 여러 수많은 창업을 겪고 그 안에서 지금의 회사를 또 유지한 지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다른 비즈니스 같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는 동종 큰 포괄적으로 제 기준에서의 큰 포괄적으로는 온라인 마케팅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범주 그쪽 안에서 테마로 네, 계속 창업을. 22년째 회사가 여러 번 바뀌었으니까 여러 번 창업을 한 거겠죠. 근데 단계마다 계속 발전하고 시행착오들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 22년 사업 업력 중에 제일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 5년 차가 되면서 기존의 17년 동안의 노하우가 지금의 이제 이 5년 차 사업에 많이 그렇죠. 기반이 된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실패라는 것은 창업자가 포기해야 될 때 실패고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실패가 아니라 성공까지 가는 단계를 계속 밟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대표님 하시는 라이브 서비스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소개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라이브 커머스라는 건 뭐 간단히 표현을 하면 일반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홈쇼핑과 똑같은 겁니다. 다만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다면 홈쇼핑은 TV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홈쇼핑이고요. 온라인을 통하는 게 라이브 커머스라고 저희는 통칭을 표현을 하고 거기에서 그럼 차이가 단순하게 틀어지는 플랫폼의 차이냐가 아니라 온라인의 장점은 소통입니다. 실시간으로 채팅으로 소비자와 쇼호스트가 상담을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거죠. 물론 홈쇼핑도 TV에서 상담원에게 전화를 해서 소통을 할 수도 있지만 라이브 커머스는 당장에 출연하고 있는 쇼호스트하고의 소통이 장점인 거고요. 뭐 예를 들자면 조금 더 라이브 커머스가 좋은 거는 홈쇼핑에서 어떠한 모습을 예를 들어 옷을 본다면 옷의 뒷면을 보여줬는데 난 저게 다시 한번 보고 싶어. 하지만 그거를 다시 보고 싶다라고 한들 소통을 할 수도 없고 그 쇼호스트가 보여주지 않거든요. 하지만 라이브 커머스는 댓글로 채팅창에 아까 보여주셨던 뒷면 모습 좀 다시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쇼호스트가 그걸 또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온라인이다 보니까 TV가 아니라 요즘은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내가 편하게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 분야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회사 자료를 얼핏 봤는데 꽤나 많은 실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네. 실적들이 있나요? 라이브 커머스를 뭐 전체적으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온라인 기반의 소통을 통해서 진행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중국이 전 세계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대한민국에 제가 2017년도에 여러 이제 중국에 연관되어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도입이 되던 시절에 저도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를 한국에 도입을 하면서 생소했죠. 사실 2017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라이브 커머스가 뭔지도 설명을 해야 됐고 그때는 이제 쇼호스트라기보다는 지금은 인플루언서라고 익히들 알고 계시는 이제 중국말로는 왕홍이라는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판매 방송을 했던 이제 그 방식을 저는 한국에 도입을 하면서 한국의 물건을 중국으로 수출하던 비즈니스를 했었고요. 이제 그러던 중에 코로나라는 이제 시대적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중국과의 소통이 이제 멈추게 됐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내 사업을 하게 됐는데 국내에서도 사실 라이브 커머스가 뭐 자리 잡기 전에 갑자기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 4차 산업 융복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떠한 과정에 거쳐서 무엇이든 다 발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코로나 시대가 4차 산업 항복판에 갑자기 저희를 떨궈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었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다행히도 이제 국내에서도 비대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이제 활성화돼야 됐고, 그러던 중에 그럼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런 노하우를 누가 갖고 있어? 결국엔 중국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중국에서 하고 있었던 그런 이력이 저희한테는 조금 기반이 됐고, 그 기반 덕분에 좀 더 빠르게 대기업들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이력을 갖게 됐는데 그게 이제 저희의 지금은 회사의 뿌리가 됐고 저희의 이력이 된 거죠. 굉장히 기대가 크고 항상 지금 한창 왕성하게 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 창업 단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그 뭐 코로나 그다음에 취업난을 겪고 있는 2030의 세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 그리고 도전하는 성공 사례잖아요. 이게 한 번에서 성공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를 수 있는데 이 2030의 세대가 창업과 취업을 고민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실패를 겪으면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롤 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들의 실패를 보고 나도 실패를 똑같이 겪을 수 있는 것을 줄여볼 수도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보다 좀 나은 벤치마킹에서 서비스나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뭐 근본적으로 원론으로 좀 돌아가서 창업이라고 생각하는 관점, 물론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창업을 고민할 수는 있어도 창업에 대한 생각들 이것들이 먼저 좀 정립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2030 창업을 한 번이라도 고민했던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문주님이 창업 동아리에 또 회장도 맡으셨고 네. 여러 가지 창업의 경험들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문주님은 창업을 뭐라고 좀 정의를 하세요? 제가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인데요. 창업이라 하면은 제 목표는 그래서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월급을 모으면 사실 뭐 6, 70대 가서 뭐 모아가지고 은퇴해서 이제 그때부터 좀 어느 정도 자유를 뭐 잘 된다면요 누릴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사회가 그렇게 평생 직업이라는 게 안정적인 게 갖춰져 있는 상태도 아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또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의 이제 소위 추월 차선이라는 걸 찾다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가 이제 인플루언서 이제 즉 유명해지는 거죠. 근데 그건 좀 선천적으로 좀 잘생겨야 되거나 아니면 운동을 잘해야 되거나 근데 저는 그런 건 아니라서 평범한 사람이라 창업이란 길을 생각하게 된 것 같고요. 창업에 제일 중요한 게 시간 활용을 이제 본인 스스로 정해서 이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아무래도 회사 다니다 보면은 이제 시간을 회사에서 이제 정해주잖아요. 업무를 이렇게 해라. 근데 창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매일매일 그 다음날 뭐 해야 될지 스스로 정해야 되더라고요. 이제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는 경력이 22년 되셨지만 저는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어요. 네. 졸업한 지. 그래서 그게 되게 설레고 즐거우면서 반대로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 매일매일을 스스로 정해 나가야 된다는 게 누군가 정해주지 않고 그걸 또 평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무서워서 사실 저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되는 게 이제 사실 저는 1년 됐는데 슬슬 이제 주변 사람들은 취직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막 대기업 이런 식으로 취직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이 처음에 보기에는 왜냐면 저는 막 이런저런 막 대회 입상하면서 이제 창업을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보기에는 와 너는 벌써 사장인데 잘 되겠구나 그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 너무 막 맨날 무섭고 불안한데 그럼에도 인생을 주체적으로 산다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걸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22년 차 창업하신 우리 대표님은 창업을 뭐라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창업이라고 표현하면 나에 대한 투자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결국에는 저는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40평생을 살아오면서 지금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국엔 제 인생을 좌우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쓸 거냐? 사실 그러니까 취업과 창업의 차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취업은 내가 다니는 회사를 위해서 내 시간을 쓰는 거고 창업은 나를 위해서 내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이라는 게 무게감 아까 무게감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소년 가정처럼 살아야 되잖아. 저 어떤 부분에서는 그죠?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고 뭐 사실 뭐 표현하자면 저도 창업을 일찍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찍 자리를 잡지 못했었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의 고민일 수도 있고 여자들의 고민일 수도 있지만 저도 그래서 결혼도 늦게 했어요. 그죠? 자리를 못 잡으니 오롯이 나 불안하죠. 하나 지금 건사하기에도 지금 내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내가 누군가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건 또 다른 이제 부담감이 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뇌 심리학자들이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했냐면 그 사람의 실패보다 더 스트레스를 주는 게 그 불확실성이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차라리 성공을 아예 제껴놓고 실패보다 더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창업이라는 게 성공할 때까지 안정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 시도를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라는 건 상존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창업이 쉽지는 않은 건데 그렇다면 어떤 창업을 고민할 때 그 우리가 이제 그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을 어떤 사람은 창업 트랙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찌감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대기업에 전부 키워드가 안정 기반으로 뭔가를 고민하는데 그런 거 하는 친구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창업의 장점과 취업의 장점 서로 장단점이 있을 거잖아요. 예. 어떤 고민들 현실적으로 친구들이 좋은 대기업에 취직한 친구도 있고 또 취업을 준비를 하고 공무원 시험들 아직도 준비한 친구들이 있을 건데 어떤 느낌들을 가져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뭔가 좀 결혼에 대한 문제도 이제 저 취직이라 이런 거 공무원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좀 여자친구랑 좀 오래 사귄 애들은 이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사실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일단 일찌감치 창업에 대한 뜻이 창업을 있었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취직을 한 친구들은 어느 정도 이제 미래 그럼 내가 이 정도 월급을 받으면 어느 정도 몇 살 때는 어느 정도 되겠다 몇 살 때는 어느 정도 모으겠다 이게 나오는데 예측 가능하죠. 저는 이게 전혀 안 나오니까 네.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좀 되게 불확실한 게 불안한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확실하다는 건 일단 제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뭐 창업이 유행은 아니잖아요. 그죠? 로또 같은 건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유행은 아니죠. 스스로 이제 노력으로 어느 정도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그 불확실한 미래가 오히려 즐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정해진 미래를 사는 게 아니니까요.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유정 대표님은 그 22년을 창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미 어떤 사람들은 뭐 학자의 길로 어떤 친구들은 공무원의 길로 어떤 사람은 이제 대기업에 가면 또 그 이 은퇴를 고민할 조금만 지나면 대기업에서 은퇴를 고민할 시기고 한창 왕성하게 친구들은 그 중견 기업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안정화되고 아까 결혼 말씀하셨는데 결혼도 일찍 한 친구들은 그 좀 빠르면 그 대학교를 갈 정도의 자녀들을 그 정도의 기준이 되는데 돌아보면
이 창업과 취업은 22년 차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중간에 실제로 취업을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물론 그게 뭐 일이르진 않았고요. 제가 38살, 39살 그러니까 이미 왕홍섭이라는 이제 중국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때 또 뭐 창업을 했다는 거지 돈을 벌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내가 그래도 17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졌고 이제 이걸 토대로 나는 차라리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서 한번 내 꿈을 또 다시 한번 펼쳐보는 건 어떨까? 실제로 저희 지금 현재 직원들한테도 제가 농담 삼아서 하는데 실제로 진담인 게 제가 그래서 태어나서 이력서라는 걸 38살 때 처음 써봤습니다. 처음 써봤고 써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저는 그래 그냥 가던 대로 가자. 사실 그게 저한테는 뭐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러니까 창업과 취업에서 저라면 그냥 선택했으면 그냥 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도전이 멈추면 실패인 거고 계속 도전하면 실패가 아니니까 진짜 저도 중간에 누군가가 저를 써줬더라면 근데 정말로 전화 한 통이 없었어요. 그게 현실이구나. 내 나이가 누군가를 직원으로 쓰기에는 부담스럽구나.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저도 이제 회사가 이제 좀 규모가 커져서 회사 직원들이 많아지는데 그때 왜 저는 나 같은 이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왜 안 써주지? 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직원들을 뽑으면서 느끼는 건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표현하자면 오너는 직원을 뽑는 거지 오너를 뽑으려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취업과 창업은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다만 성향인 거라고 저는 표현해요. 태생적인 성향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저 사람들은 그냥 창업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물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엔 직장 다니다가도 이제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취업과 창업 저한테 지금 만약에 2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전 취업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취업을 할 것 같으세요? 네, 취업을 할 것 같은데 창업을 하기 위한 취업을 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냉정히 저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창업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저도 표현하면 제 장점이자 단점이 저희 회사는 저희 회사만의 문화라는 게 있고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기업들이 봤을 때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문화를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런 문화가 왜 생성이 됐냐면 전 조직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조직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에게 조직 생활은 우리나라 남자들이 다 겪는 군대 조직 외에는 이제 조직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단점 아마도 그게 조금 더 저한테 그런 조직의 경험이 있었다라면 좀 더 빨리 22년보다는 좀 더 빨리 제가 자리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저도 이제 많은 멘토링을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한 4년 차 대리에서 과장 정도 달 때가 창업의 최적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도 근데 이제 바로 창업을 해버리면 경험이 조금 딸리고 그걸 갖다가 어디에서든지 시행착오를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창업자에게는 역적의 피가 흘러야 된다고 누구는 얘기하더라고요. 역적의 피. 예. 그래서 불합리한 거, 그다음 비효율적인 것을 묵과하지 못하는 성격일 때 그것을 반드시 극복하고 해결하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창업을 보통 하는 건데 그 창업과 취업 분명히 다르죠. 아까 성향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30 그 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초년생들, 사회 초년생들 이런 사람들이 창업과 취업 아니면 취업을 했는데 이직을 고민한다고 그럴 때 물론 이따가 좀 창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같은 것도 좀 나눠보겠지만 조언은 창업과 취업을 고민할 때 어떤 기준으로 각자 이제 상황이 성격도 다르고 어떨 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우중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친구들 창업과 취업을 고민하는 친구들 네. 어떤 상황일 때는 뭐 어떤 추천 조언 같은 거 해주실 수 있으세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좀 반골 기질을 가진 사람은 창업을 해야 돼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창업을 정확히 이제 좀 결정하게 된 이유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본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도 살다 보니까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거만하게 생각했던 게 좀 리더로 있을 때 가장 제가 합리적이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어디 조직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은 좀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하면은 뭔가 좀 제가 원하는 그 효율을 내지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욕먹으면 되니까 그냥 창업을 하자. 그래서 이런 기질 사람들은 그냥 창업을 하면 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좋고 나쁘고는 없는 것 같아요. 취직을 원하는 사람들도 만약에 좀 안정적이거나 아니면 좀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고 그 반대로 시키는 일은 되게 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친구들은 뭐 취직을 준비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회사 한번 다녀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야지 이제 제가 본인이 뭐가 맞는지 알 수 있으니까. 대표님은 이 어떤 사람은 창업을 하는 게 맞다. 근데 지금 뭐 저도 말씀하셨던 그 반골, 그 비효율성, 저는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효율적으로 일해라. 뭐 저희 아까 뭐 잠깐 말씀드린 저희 회사의 문화 중에 하나는 저희는 보고서가 없습니다. 저희는 보고서 자체가 좋네요.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저는 효율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보고서 쓸 시간에 일을 하나 더 해라라는 거고, 그리고 그냥 뭐 이제 취업을 선택할까 창업을 선택할까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든 해봐라. 창업이든 취업이든 일단 해봐야 자기하고 뭐가 맞는지를 아니까, 그거는 좀 전에 이야기하신 거랑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다만 본인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되니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그거 감당하길 바래요. 어차피 누가 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문을 얻는 것조차도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사실. 왜 그러냐면 꼭 뭐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라서인지는 몰라도 그때 형 말 들어가지고 잘못됐잖아. 사실 그 형은 그냥 자문을 해준 건데 그걸 이제 내 탓이 아닌 남 탓으로 돌리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일단 부딪혀보는 스타일이라서 뭐 창업으로 따지면 뭐 대기업을 이루신 분들 중에 이제 정주영 회장님이 했다라는 임자 해보기나 했어.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든 성공이든 일단 해봐라. 취업과 창업 역시도 근데 사실 단순히 취업과 창업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자기만의 생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은 또 현실인 거니까. 당장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 사람은 창업이 아닌 취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돈이 있다고 해도 아이템이 없으면 창업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 현실에 맞춰서 이런 말도 저는 되게 명언이나 이런 걸 많이 듣는데, 살아 있어야 다음 있는 거 아닙니까? 살아 있어야. 이제 선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선택 장애, 예. 선택을 이쪽도 못하고 저쪽도 못하고. 저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저한테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준 기억이 나요. 대학교 때.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서 막 열심히 거길 가는데 그게 잘못되면 그 선택이 잘못된 줄 알아. 그 갈림길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할 걸 왼쪽으로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성공과 실패는 갈림길에서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한 다음에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뛰느냐, 이게 있는데 그게 그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건데, 자기는 조금만 좀 안 되면 다시 그 갈림길로 머리로 되돌아가서 저쪽 길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선택 장애적인 생각을 하는 거가 좀 많이 경험해 보는데,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게 결국은 오른쪽이든 자기든 어쨌든 경험해보고 그것들을 돌파해내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2030의 어떤 청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해보자 라고 만약에 결정을 했다면 어떻게 시작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까?
아이디어를 정하고 아이디어에서 아이템을 발전시키면서 조직을 만들고 시장을 탐색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 그다음에 고민들 뭐 이런 것들이 문유님 좀 또 많이 고민하셨고 예. 뭐 여러 가지 동아리 같은 거 운영하면서 그 케이스도 많잖아요. 예, 예. 어떻게 시작하는 게 2030의 청년들에게 맞는 방법일까요? 저도 명언을 하나 하자면은 이제 개인적인 게 세계적인 거라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긴 해요. 사실 저도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그 중국 유학을 할 때 통역을 하러 갔다가 그 중국의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랑 이제 그 어떤 감독님, 한국에 계신 감독님이랑 이제 통역한 그 계약을 하는 IP 수출하는 계약을 하는 통역 자리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계약이 잘 성사됐고 이제 양쪽이랑 좀 친해지면서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좀 초보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 아이템 시장. 예, 그래서 아 한국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중국에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면 되겠네. 이게 내 아이디어겠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템을 찾는 방법은 물론 일단 자기가 경험한 것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뭐 좋아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서 문제점을 더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잘 알고 좋아하는 것에서 시작하거나 보이는 이제 경험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대학생 때는 실패해도 괜찮거든요. 맞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대학생 때 그냥 돈 못 벌고 뭐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좀 자기 착취를 해가면서 좀 해봤으면은 그래도 좀 좋겠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그 아이템을 좀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을 토대로 좋아하는 것을 토대로. 개인적인 세계적인 것이니까 자기의 현실에서 주변에서 내가 경험한 것, 좋아하는 거에서부터 발전을 아이템을 시작해보는 것도 충분하게 할 수 네네. 있고 대학생 때 많은 리스크가 별로 없으니까 젊으니까 한번 과감하게 도전을 충분하게 대학생 때는 해보는 게 맞다. 네네. 아, 네. 좋은 조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은 여러 가지 이제 창업의 아이템들이 몇 번씩 그 범주에서는 약간씩 바뀌면서도 여러 번 해보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 그 경험들 쭉 돌아보면서 어떤 청년이 창업을 하겠다. 창업을 할까 직장을 구할까 취직을 할까 고민하지 않고 창업을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왔을 때 어떤 방법들이 경험상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까요? 근데 사실 이제 모든 일이 경험에서 우러나듯이 저 역시도 창업의 기준은 전 사실 대학을 다니던 중에 창업을 했고 그리고 저도 지금의 인생의 선택에서 내가 대학교를 졸업한 내 인생과 졸업하지 않고 지금 내가 우연히 하게 되는 이게 뭐 창업의 길로 들어선 거였긴 했으나 그 이제 창업을 선택을 한 거였는데 창업을 하겠다라고 정하고 나서 덤빈다라는 건 전 더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떠한 계기가 없고 어떠한 동기가 없이 그냥 무작정 창업이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는 거꾸로 되게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진짜 제가 좀 전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같은 통역을 써도 거기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통역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성향이나 그리고 아까 그 효율성을 따지는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서 불편함을 개선해 보고자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있는가 하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창업을 한다 그럼 저는 말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 무조건 창업을 하겠습니다 라면 하지 말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가지고서 창업을 해도 될까 말까 한 건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뭔가 일단 창업부터 하겠다라는 건 정말 무모한 도전이고 그 무모한 도전으로 인해서 많이 또 힘들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무작정 창업보다는 뭐 계획적이진 않더라도 최소한 어떤 계기가 있는 창업이 그러니까 제 주위에서도 봐도 뭐 성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안정화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우연히 창업을 하신 분들이 결국엔 그걸 유지하시더라고요. 그 우연이라는 게 결국에는 창업의 동기가 되는 건데 나는 오늘 내가 인생을 태어나서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대학교를 들어갈 때도 그랬지만 저는 직장 생활을 하려고 대학교를 갔지 창업을 하려고 대학교를 간 것도 아니었고
전 제가 사업을 할 거라고는 전혀 꿈에도 없었어요. 그냥 저는 항상 집에서도 안정적인 직장. 왜냐하면 사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는 반대하시는 네, 거야. 항상 저한테 안정적인 직장을 다녀라. 아버님도 그러니까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고 아버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별 얘기는 안 하세요. 어머니가 반대하시죠. 그렇죠. 어머니는 불안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근데 아버지도 결국에는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아버지가 창업을 하시는 데는 뭐 지금은 저희 아버지 성향을 받은 걸 수도 있지만 저희 아버지는 정확하게 계산적으로 창업을 하셨어요. 저희가 삼형제인데 삼형제가 10년 뒤에 대학을 갔을 때 내 월급으로는 이들의 학비를 낼 수가 없겠다. 그럼 내가 더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배웠던 그런 노하우나 인맥을 가지고 연장을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업이라고 표현하지만 창업이라기보다는 직장에서 하나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거죠. 아, 직급의 과장이었다가 그냥 외부에서 내가 사장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엔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 도움을 연계선상으로. 받는 그런 거니까 뭐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전 창업을 하겠습니다라는 청년들이 있다라면 전 무조건 말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대표님이 그 직장 생활하고 안정적인 삶을 어머니나 주위 그다음에 주변 그 희망도 그거였는데 창업을 그 직장 생활 전혀 없이 바로 창업에 한 어떤 그 결정적인 계기 동기는 뭐였어요? 돈을 잘 벌었습니다. 뭔가를 했는데 네. 뭘 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커뮤니티 내에서 공동구매라는 걸 제가 최초로 했었어요. 그 뭐 그 네이버 뭐 카페? 그러니까 뭐 표현하자면 20 몇 년 전 얘기니까 네. 그때는 이제 뭐 온라인의 발달을 좀 표현을 하자면 뭐 이제 저도 중고등학교 때 유니텔 뭐 파란색 화면에 피스통신 따따따따 동호회 네, 이제 그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뭐 이 부분에서 이제 친구들의 이해를 돕자면 제가 98학번인데 저희 대학교 컴퓨터 교양이 있었는데요. 1학기 때는 한타 300타 이상이면 A학점입니다. 뭐 신의 손. 2학기 때는 0타 300타 이상이면 A학점입니다. 어. 대학교의 컴퓨터 수업이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 그때는 이제 포털이라고 따지면 다음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 맨 처음에 이 포털 종합이 온라인으로 되어 있을 때 먼저 생긴 게 커뮤니티 카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카페지기 출신이고요. 그래서 그 카페에서 우연히 저는 뭔가를 사는 걸 좋아합니다. 얼리 어답터 기질이 좀 있어서 이걸 사니까 좋아요. 그럼 저는 그 회사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데 사람들한테 소개해요. 이거 너무 좋아. 그럼 사람들이 좋아해. 어디서 샀냐? 나 여기서 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죠. 그때 지금도 생각하면 그분이 참 저한테는 은인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악날의 검 같은 느낌인데 그 업체 네, 관계자구나. 업체에서 저보고 야 너가 보내는 손님이 많아. 그냥 네가 차라리 그냥 장사를 해봐. 도매를 떼다.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시작된 게 공동구매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본도 필요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이런 좋은 제품이 있고 저는 커뮤니티 내에서는 뭐 일종의 공인이죠. 내가 써보니 좋아. 근데 이거 너네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같은 이제 커뮤니티니까 서로가 뭐가 불편하고 이런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그걸 추천한 거고 사람들이 나도 살래. 신뢰 그래 기반. 그러면 이렇게 나는 이거를 양을 맞추니까 도매라는 단가로 받을 수가 있었고 이제 그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표현하면 다음 주에 이제 물건을 구매하려니까 이번 주에 사람들을 모을 것이고 그럼 그들이 먼저 저한테 입금을 해주고 저는 그 돈을 갖고 가서 사는 거죠. 그게 이제 저한테는 사실 창업이라기도 그렇고 사업이라기도 그렇고 저는 그냥 장사로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제가 대학교를 나와서 뭐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 시절에 사회 초년생이 취업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저는 연봉을 거의 월봉으로 이제 받을 수 있으니 내가 굳이 이 대학을 나와서 하느니 이 돈을 버는 게 더 낫겠다. 였고 사실 그리고 그때 저희 아버지께 이제 제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저희 아버지가 건설 쪽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건설을 하는데 나 이 돈을 벌어서 아버지 나 덤프를 사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덤프트럭 기사의 월급이 한 일은. 일반 직장인들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어찌 보면 또 세상이 바뀌어서 노동자로 어찌 보면 취급을 받지만 그때는 기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월급이 높아서 나도 그러면 저 비싼 덤프 한 대만 있으면 높은 월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 결국엔 그때까지도 저는 안정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했던 얘기가 결정적으로 이제 진짜 제가 여기에 이제 올인하게 된 이유가 덤프를 사도 돼. 하지만 지금의 월급이 10년 뒤에도 월급일 거고 20년 뒤에도 월급일 거다. 라는 얘기가 저한테 좀 많이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벌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저는 사업 아닌 사업이 시작된 케이스인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자본의 축적을 통해서 내가 노동 수익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창업을 좀 빗대서 하면 창업의 시스템을 축적을 해가지고 그걸 고도화해서 노동이나 자본의 승수를 뛰어넘는 게 또 하나의 창업 프레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대표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 우리 문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또 굉장히 또 보완이 되는 첨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이 하나 여기에서 그 만약에 문주님의 한 1, 2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상황을 딱 상담을 한다고 하면 우리 문주님이 중국 유학을 돼서 통역을 할 정도의 실력이 좋고 또 통역한다고 아니 그 언어 능력만 있는데 통역을 하는 건 아니잖아. 센스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계약이 성사될 정도 됐다면 그 정도 능력이면 통역사로서도 조금 소개 받았어도 충분하게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공 수수도 받고 통역도 할 수 그렇게 클 수도 있는데 또 이걸 가지고 또 아이템을 갖고서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조언을 만약에 누가 구한다 그런 거라면 대표님은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창업할 때는 뭐 표현하자면 1인 기업 형태로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한테의 단점이 조직 생활을 해보지 않은 거. 결국엔 창업이라고 뭐 얘기는 하지만 결국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럼 계속 매출이 올라가야 되는데 혼자서 벌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더라 이거죠. 결국에는 그러면 누군가가 나의 조력자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조직을 갖춰야 되는데 저는 그게 없었던 게 제 이제 실패 사례였거든요. 나는 잘하는데 왜 직원들은 잘 못할까? 근데 직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제가 이제는 경험이 그래도 20년이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한 거라면 지금의 창업을 한다면 그 아이템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럼 결국에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의 가이드를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덤프 트럭을 사서 그걸로 이제 월급을 받는다. 아니더라고요. 그 덤프 트럭 한 대로 인해서 저는 중장비 회사도 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경험을 삼아다 보니까 중장비 한 대 가지고 어떤 계약을 따고 나면 그 계약이 고정적으로 되면 거기에 직원을 놓고 나는 또 한 대를 사서 하면서 그게 결국엔 또 다른 중장비 회사를 할 수 있는 조직화되고 시스템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때 그걸 몰랐던 거죠. 나 혼자서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뭐 사업을 하면서 많은 또 조언을 얻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창업이라기보단 지금 내가 어떤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조언은 해줄 수 있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시스템을 하느냐. 예를 들면 통역을 잘한다라고 하면 통역을 가지고 이런 통역사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걸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 그런 하나의 그것도 저는 충분히 비즈니스 모델로 가이드 아닌 가이드 선택은 뭐 물론 직접 하시겠지만 이제 그런 거를 보이는 게 어찌 보면 경험자로서의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좀 뭐 정리하면 개인의 능력, 우리 이제 문주님이 얘기했던 경험, 좋아하는 거 안에서 자기의 성과나 능력들을 확인했다면 그걸 갖다 시스템을 통해서 규모를 갖추고 그것들이 규모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사고가 곁들여지면 창업이라는 것들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몇 가지 유형들이 있고 플랫폼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구조로 할 수 있고 쇼핑몰 구조도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모델을 벤치마킹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시스템을 적용해 보는 노력들이 창업을 가는 과정 아닐까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그러면 창업을 하는데 그게 생각한 대로 따박대박 돼도 그게 여러 가지 문제로 스트레스가 오고 뭐 사실은 어려운 거 많잖아요. 예. 성공해도 어려운 것들 많거든. 근데 성공할지 안 할지 벼랑 끝에 서 있으면 더더욱 막 극단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 내에서 어떤 어려움들은 있어요. 막 이제 창업을 하기로 했어. 예. 창업을 하기로 했어. 근데 그런 과정에서 예상됐던 어려움도 있고 예상하지 못하는 아주 안 해보면 모르는 어려움들이 있잖아. 어떤 예. 어려움들이 있어요? 일단 저는 그래서 그 통역을 바탕으로 시작을 한 게 찾아낸 시장의 문제점이 그 한국의 이제 IP 뮤지컬 특히 IP 작품들이 중국으로 넘어갈 때 되게 무작위성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거를 예를 들어 중국에서 오더가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뮤지컬이나 이런 문화 산업이 발전하면 그 수요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오지 못해요 시장이.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 좀 뛰어난 중국에 비해서 뛰어난 컨텐츠들을 사겠다는 건데 그게 이제 뮤지컬 시장이 중국에서 막 시작되고 있는 지금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한국에 들어와서 중국 관계자들이 몇 개 좀 찾아보고 이거 괜찮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출하는데 이게 그럼 좀 시스템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에서 그 시스템의 역할을 하고자 했는데 이제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저도 좀 자본이 없이 시작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좀 저는 원래 생각했던 게 하나 따면은 그걸로 이제 스노우볼링 계속 굴려서 좀 계속 커지면서 이게 나중 되면은 큰 시스템이 갖춰지겠다 했는데 변수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게 스노우볼링이 아니라 그냥 볼링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뭐 수면 밖으로 안 보이는 경쟁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경쟁. 예, 애초에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음. 그거랑 두 번째로 시장이 생각보다 되게 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들어가면 시장이 막 그 사업 계획 쓸 때 그 시장 규모 이런 거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 SOM 막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은 해놨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 한다 하더라도 그 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우리가 따봤자 독점한다고 해도 독점한다 해도 큰 돈이 안 차이가 되겠구나. 안 되는구나. 예,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시장 외에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죠. 저는 작년에 창업을 했는데 코로나가 법인 세운 다음 날에 한국에서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저는 접촉을 못 하잖아. 공동 창업자랑 같이 시작을 했는데 한국에서 법인은 막 세웠는데 저는 중국에서 한국 못 들어오고 한국에서는 중국 못 나오고 그러다가 막 저도 이제 졸업하고 나서 비자가 끊겨서 한국 들어오게 되니까 중국 가지를 못해요. 근데 아무래도 아까 아시다시피 못 가면 비즈니스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거기다 플러스 정치적인 한한령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사실 뭐 비즈니스가 말로만 되는 그 딱딱딱딱 도덕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적 기업들이 뭐 약속을 안 지키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뭐라 하죠? 좀 사람이 계속 지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문진님이 이제 대표로 창업을 했던 그 창업의 내용들은 한국의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네네네. 것들을 저작권화 해가지고 네네. 중국에다 파는 뭐 네. 이런 거였었는데 그 시장이 약간 불균형하고 불규칙하고 네. 그다음에 그 경쟁자도 많고 그래서 예측하지 않았던 시장의 예측과 다른 것들 때문에 고생했던 말씀을 좀 하시는데 그런 거 말고 시장에 대한 고민 그 어려움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조직 운영상이나 어떤 재무적인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이제 겪으면서 또 그 외에 내적인 어려움 같은 것도 또 많잖아요, 대표님. 뭐 일단 창업을 시작을 하면 바로 사업자 등록줄 만드는 것부터가 시작인 거죠. 예. 그리고 매출이 난 다음에 그거를 세무를 정산하는 것 또한 역시나 복잡한 일이고요. 그런데 창업이라는 건 제가 혼자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직원을 둘 수 있었으면 처음부터 직원을 두고 시작을 했겠죠.
근데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런 어려움들이 자꾸 생길 때 저는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기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약간 헤쳐나가고 결국엔 이뤄냈을 때의 성취감도 있고요. 얼마 전에도 지금 제가 뭐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또 다른 또 엄청난 제 나름대로는 엄청난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제 지인 형님께도 자문을 구했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걸 굳이 하려 그래라고 했을 때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형님 쉬운 일은 저한테 안 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엔 어떤 어려운 숙제를 풀어나가고 물론 이제 그 어려운 숙제를 풀 수 있냐 없냐는 그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 저를 믿고 가는 거죠. 내가 풀 수 있겠다. 근데 저는 그런 확신이 들면 일단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안 되면 뭐 결국은 경험을 쌓은 거고 처음에도 말했지만 계속 도전하고 있으면 전 실패한 게 아니에요. 경험치를 쌓고 있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오는 거고. 근데 요즘은 제가 요 근래 들어서 사실 잘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사회에서 좀 다들 쓰이는 말이 한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쓰는지는 모르는데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씁니다. 네. 운구기일 막 이런. 근데 지금 훨씬 더 겸손해졌네. 제가 요즘 쓰는 말이 운구기일이라고 저는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운칠기삼이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구도 결국에는 본인은 운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그 왔을 때 받아낼 수 있었던 기반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 아니냐라는 말에도 그거 역시도 좋네. 그런데 분명한 건 타이밍상 그땐 그렇게 찾아도 없던 이런 것들이 요즘은 제가 생각만 해도 갑자기 나타나거나 제가 이건 저희는 못하겠습니다 했던 게 어떤 데서 저한테 어떤 제안이 왔는데 이거랑 이렇게 붙였을 때 너무 베스트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제가 다 때가 있어. 그러니까 조급해하지도 말고 그냥 다 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창업의 어려움이라는 건 정말 조직의 어려움이야. 제일 세상에서 제일 모르는 게 내 속도 내가 잘 모르고 우리 부모님 마음도 나도 잘 모르는데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과 같이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나처럼 일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조차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일 어려움은 저는 지금도 사람 관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여태껏 비즈니스를 보면서 혼자서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번다, 성공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인 거고요. 결국엔 주변에 무엇인가가 있고 그 무엇인가라는 게 결국엔 조직이고 그 회사가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아니라 법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저도 이제 대표로서 제가 일하기보다는 직원들이 일하는 거고 저는 그 말을 우연히 들었는데 참 좋아해요. 대표는 직원들에게 비전을 팔고 물건은 직원들이 파는 거라고. 저는 직원들에게 열심히 비전을 팔고 있으나 역시나 계속 사람 관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벤처캐피탈에 20년 근무했거든요. 20년을 근무를 하고 제가 창업한 법인 세운 법인만 한 5가지가 좀 넘는 것 같아요. 직접 창업한 것만. 근데 이제 그 경험들을 보면 제가 이제 온라인 법인 창업 시스템 있잖아요. 정부가 만든 그걸로 2개는 만들어봤어요. 직접 온라인 법인 창업 시스템에. 근데 그게 편하라고 만들었는데 가장 편한 방법은 법무사한테 돈 주고 하는 게 가장 쉬운데 한 2주면 다 끝나니까. 근데 그것을 돈을 아끼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그것도 직접 한번 해보자. 그래서 2건을 해봤는데요. 정말 어려워. 그러니까 뭔가 인감 도장을 찍어가지고 팩스로 스캔해가지고 그걸 뭔가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실패하고 뭘 해도 안 되고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말 못할 우여곡절들이 그 좋게 만든 시스템도 있는데 결국 스스로 위안을 찾는 건 뭐냐면 함부로 창업하지 말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어떤 난관을 그리고 그것까지 극복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면 허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뭐 아직 처음부터 법이 만들 때부터 좀 어려움이 있는데 말씀하신 사람의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의 문제도 있고 시장의 문제 여러 가지 예측 못한 고난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표가 거기 창업에서 비전을 안 가지면 직원들은 그 비전을 수혈할 수 있는 데가 없고 전체를 못 보니까 그래서 그것들의 동력이 아주 현실적인 월급 일의 편함 뭐 이런 것들만 직원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전체 그림 사실은 지금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 성장하는 것들에 대한 로드맵을 세우고 그것들을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그걸 바라보면서 정상을 보면서 바라가야지 이게 하는 거지 땅만 바라본다고 해서 등산의 동력들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스타트업이 어떤 그 로드맵을 구축하고 비전을 단계 단계 구간으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문중님 뭐 한참 또 그것들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다시 또 창업을 이제 준비하고 계신데 어떤 비전과 로드맵을 갖고 계세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또 똑같이 그 창업의 그 단계들 있잖아요. 그 시리즈 A, B, C 해가지고 IPO까지 그 단계들을 천천히 시스템을 갈수록 스노우볼링 해 나가서 발전해 나가는 게 목표가 아닐까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가 이제 같이 창업하자고 우리 후배를 하나 불러가지고 카이스트 MBA를 하는데 예. 창업을 같이 하자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첫 말이 딱 그거더라고요. 유니콘으로 클 수 있는 것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전이 또 제 세대하고 저희 후배 세대는 또 다르구나. 10살 후배인데 우리는 그냥 창업해가지고 뭐 국내 IPO 하는 것들 어쨌지 한 500억 1000억대에서 IPO 하는 것들이 로망이었는데 또 새로운 저기 2030 뭐 이런 세대는 좀 다르게 유니콘을 딱 아예 지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템 자체가 세계적으로 뻗을 수 있고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스노볼링을 이렇게 하는 그거가 되느냐 같이 창업하자는 아이템이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단계가 다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 김민성 대표님 뭐 지금 한참 막 조직도 키우고 사업도 막 확장하고 계시잖아요. 대표님 갖고 있는 한 2, 3년, 4년, 5년 그런 로드맵은 어떤 것들을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투자는 또 준비하시죠? 투자 유치에 대해서 준비도 하고 계시죠? 사실 저희가 22년간 사업을 하면서 요즘 시리즈 A, B, C IPO라는 걸 저는 불과 몇 달 전에 들었어요. 그런 단계가 있다라는 거. 네, 전 여태껏 그러니까 좀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어떠한 걸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금전적인 이제 이익으로 또 다른 걸 벌리고 전 사실 그렇게만 비즈니스를 해왔었고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남의 돈 그죠? 남의 돈이죠 투자라는 건. 그래서 그런 거조차를 단 한 번도 생각하고 저는 비즈니스를 해본 적은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비전은 좀 일반적인 기업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니콘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뭐 이런 게 이 비전이고 명분이라고 하면 저희 회사는 사실 어찌 보면 저는 이미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창업을 뭐 알선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요. 이 불확실한 미래 젊은 세대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또 하나의 미래 비전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소개하면서 그쪽에서 활동할 수 있고 뭐 어찌 보면 체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회사 비즈니스 자체에서도 저희는 저희 회사의 비전과 명분이죠. 근데 비전이라기보다는 좀 명분인 것 같아요. 명분인 게 저희 회사는 두 가지가 없어지면 저희 회사가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청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판로 지원. 그대로 표현하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반골 기질이라는 단어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효율성을 따지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쪽은 저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개인으로서 힘들었던 부분 그리고 내가 혼자라서 힘들었던 부분을 인생의 선배분들이 저에게 대단히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 부모님의 사랑처럼 본인들께서 가지신 경험들을 저한테 내리사랑으로 주셨고, 사실 지금 제 나이 때 그분들을 만나서 한 15년, 저보다 10살이 넘게 있으신 분들하고 모임을 통해서 저는 이런 걸 배웠는데, 저는 지금 그 명분으로 저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5년 뒤에는 어떻게 갈 거냐? 뭐 지금은 뭐 표현하자면 단계적인 계획은 한국에 있는 상품들을 해외로 수출을 하겠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친구들을 해외에서 방송도 하게 하겠다. 또한 한국에서 이렇게 만든 시스템을 글로벌화 하겠다라는 게 저희 회사의 비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뭐 어떠한 뭐 시리즈 A, B, C, YPO에 대한 개념은 모르겠고요. 그냥 저는 제가 이 즐거움, 이미 이제 저희 회사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명분으로 지금 저희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으니 이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유지하자. 그게 지금 저희의 목표입니다. 제가 이제 20년 동안 벤처 캐피탈로 이제 투자 일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보통 기업가 창업가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뭐 대표님도 생각을 좀 최근에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보통은 이 스노볼로 그 롤링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기업이 수익을 남겨가지고 재투자를 통해서 성공하는 속도와 금융이란 시스템을 얹어가지고 하는 거에 폭발력이 좀 다르거든. 그래서 금융이라는 것들 엔진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모든 펌프질도 이 엔진을 통해서 극대화할 수 있고, 그게 맞는 길이냐 안 맞는 길이냐는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그 펌프질에다가 엔진을 붙이면 엄청나게 빠른 가속력을 붙일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시리즈 시드,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하면서 단계적으로 소구점이, 금융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소구점이 달라요. 맨 처음에는 시드 단계는 아이템이 검증된 걸 팔아야 되고, 두 번째 시리즈 A는 이걸 가지고 요게 규모의 확장을 할 때는 이 실행하면서 규모 확장할 때는 이런 거고, 시리즈 B 정도에서는 이걸 가지고 거기에서 시리즈 A 때 검증한 어떤 데이터를 이걸 극대화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이컵을 어떻게 할 건지 스토리를 팔면서 자금을 유입해서 그것들을 동력으로 삼아서 에너지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이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 아까 우리도 계속 시스템이라는 걸 얘기했지만, 금융 시스템을 얹으면 그 내가 발견한 시장에 엄청난 가속도로 해가지고 국내 시장 점유와 그 글로벌 유니콘까지 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그런 부분은 스타트업이라는 것들에서 활용할 만한 거다. 다만 제가 이제 꼭 제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입장에서 꼭 구분했으면 좋겠는 건, 창업과 벤처 창업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창업은 그냥 장사를 시작하는 걸 창업이라고 해야 합니다. 아시잖아요? 장사를 시작하는 게 창업이라고 하는데, 벤처 창업은 혁신성을 가지고 그게 확대 가능한, 구조화 가능한 혁신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훨씬 더 모험적인 거잖아요. 뭐 바닷가에서 뭐 고기를 잡는 거와 항해를 하는 거예요. 완전 배를 만들어서 뭐 먼 바다까지 가서 항해를 해가지고 고기를 원형어선으로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제 대표님 한창 확장하시고, 우리 문희 대표님도 이걸 갖다 구조화하고 체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요즘 학습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학습하면서 내가 왜 이걸 이제서야 알았을까라는 거를 열심히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저도 저만의 사업을 하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회사의 대표라는 거는 저는 백조라고 생각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양복을 입고 다니지만, 저도 아침부터 지금 멀리 미팅 나가고 계속 움직여야 되죠. 직원들 월급은 뭐 땅에서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는 건데,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투자나 이런 게 있었더라면, 사실 근데 진짜 이게 저도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이런 시스템을 조금 더 일반화할 수 있는, 사실 지금도 아직도 지금 말씀하신 뭐 시리즈 A나 B나 C나, 저는 이게 대중화는 아니라고 봐요. 아직 대중성은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더 대중화가 된다라면,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는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요즘 이거에 대해서 저도 관심도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코넥스라는 거를 들으면서 그게 이제 파생되고 설립이 됐던 이유들을 들으면서 그래 이게 좀 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스템으로서는 문제점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뭐 표현하자면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데 투자를 받으면 아이템이 뺏긴다. 내 회사를 뺏긴다. 라는 게 어찌 보면 저는 애초에 그쪽 시장을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사실 뭐 투자를 받는 거는 내가 그냥 아이디어를 뺏기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지금은 뭐 사실 그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에서 유학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저도 중국에서 한 3년 살면서 제가 중국에서 두 가지를 배웠다 그러거든요. 겸손과 협업. 대한민국은 회사의 지분의 100%를 대부분 대표이사님 혼자서 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뭐 시리즈 A, B, C나 이제 이렇게 투자나 이런 쪽 금융의 이런 거를 받은 곳들은 다르겠죠. 근데 확실히 그런 데가 더 잘 나가요. 왜? 거기에 돈을 넣었다라고 하고 투자를 받았다라고 한 건 뭐가 됐든 내 게 아니라 우리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태껏 내 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내 거라는 것보다는 우리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도 이런 그 시장, 지금 말씀하신 금융 시장에 조금 더 청합하는 애들에게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고 최소한 수학이 공식이 있는데 공식만 줘서는 모르잖아요. 그 공식을 어떻게 대입하는 이런 거를 좀 알려주는 뭐 그렇게 해서 한다면 우리나라 창업 시장도 충분히 그리고 개인들이 요즘 저작권 뭐 투자라는 것들이 생기면서 일반인들도 이제 개인의 자산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더 된다면 저는 또 창업 시장에 또 다른 패러다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요즘은 투자에 엄청난 관심이 많아서 이제 또 그거는 준비는 또 열심히 하는데 아직은 그거보다는 당장 좀 더 안정화에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창업을 저희가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하고 시행착오들 많이 겪으면서 저도 20년 정도 투자를 하고 창업을 뭐 한 5번 정도 하고 지금도 벤처 캐피탈에서 나와서 사업을 여러 한 3가지 정도를 막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겪는 건 뭐냐면 제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가라는 건 이런 속성 아닐까? 이게 기업가라는 것들을 규정하고 창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서 부딪히다 보니까 적어도 여러 가지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기업가들이 가져야 되는 소양 뭐 비로소 그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막 이 몸으로 온통 체험하다 보니까 기업가 정신은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들이 귀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우리 그 문주영님이 예. 뭐 이제 동아리도 운영하고 뭐 다양하고 또 시도를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업가는 이런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 어떤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창업가의 자질 중에 하나라고 보통은 사람들은 얘기하거든요. 창업 멘토링 하는 사람들은 기업가 자질이 있어야 된다,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된다, 뭐 도전 정신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거든. 근데 어떤 것 예. 같아요? 저도 좀 그래서 답을 좀 추상적으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사람이 일단 스스로가 자기 확신이 좀 미치는 듯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본인 확신도 없는데 남을 설득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업가라는 건 대표라는 거는 계속 말씀하신 직원들도 설득해야 되고 직원들의 가치를 보여주고 되고 또 나의 이 아이템과 아이디어들 남들에게 설득해서 그분들이 나에게 투자를 하게 만들고 나의 동업자로 만들어야 하는 계속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데 본인이 본인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그게 티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 확신 그리고 그런 자기 확신은 아무래도 그 진짜 이런저런 경험과 공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저야 뭐 경험이 많을 수가 없잖아요 구조상. 그래서 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막 에바를 뛰거나 인턴을 하거나 회사를 다니거나 해서 얻는 경험들로부터 나오는 좀 감이라 해야 되나요? 그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 확신으로서 그 얻어지는 순간 이제 그게 가장 기업가 정신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열린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저랑 비슷한 케이스의 사람들 을 많이 보거든요. 예비 창업가들이나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실패한 친구들 아니면 막 시작해서 성공한 친구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 보면은 아이템을 이제 시작할 때는 뭐 처음에는 뭐 많이 박피워팅 해가면서 막 계속 바꿔가잖아요. 비즈니스 구조를. 근데 어느 정도 시작하기 시작하면은 그 비즈니스 구조 바꾸는 걸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뭔가 좀 아이템에 이제 사랑을 쏟게 되면서 이거를 바꾸거나 이거를 조금이라도 좀 A였으면 A에서 B를 생성하게 하는 걸 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확실히 너무 그렇죠. 이것만 봐서 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맨날 보다 보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언도 받지 않는 게 사실 불안하기도 하죠. 그렇죠. 이걸로 여기까지 왔는데 맞아. 바꿔버리면 이것도 안 될까 봐. 이제 근데 두렵죠. 이런 케이스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좀 열려 있는 마음이랑 좀 숲을 보는 그런 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좀 숨 한번 돌리고 좀 쳐다보는 그런 정신 여유죠. 여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자기가 이제 이 창업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앞에 무수히 많기 위해서 자기 비즈니스를 뭐 자기 감이 네. 맞았다라고 막 얘기하면서 스스로 확신을 갖거든. 스스로 확신을 갖고 그다음에 문제제기 무수히 많은 그게 되겠냐라는 도전을 많이 받는데 그걸 갖다가 계속 자기가 스스로 이 세뇌시키면서 스스로 세뇌시키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거든. 안 그러면 멘탈이 너무 흔들리니까. 근데 결국은 그런 부딪히는 거에서 시장의 본질에 대한 회피들이지. 내가 설정한 시장들만 보고 남은 다른 시장은 또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게 두렵고 그게 또 처음에 다른 시장을 보면 비난으로 오고 이게 되겠냐 이건 안 되지 않냐라고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쉬우니까 이제 이 에너지가 딸리니까 결국 나중에는 내가 본 시장만 내 협소한 특정한 상황에서의 고객만 내 고객으로 결국 담을 수밖에 없고 그 시장이 작아지는 결정적인 계기.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시장을 자꾸 흡수하면서 가야 되는데 우기다 보면 시장이 점점 좁아지고 그 존망이 이게 이 시장만 갖고서는 존망이 될까 안 될까 이런 단계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기업가 정신에서 굉장히 열린 것이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대표님이 여기 기업가 정신 한두 가지 뭐 좀 이런 것들은 고민하고 이런 것들은 좀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 사실 기업가 정신 하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또 하나로 줄이기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문득 저는 그냥 제 인생의 그 모티브가 하나 있어요. 오늘만 산다. 되게 집중하자 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도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왜 괴로울까라는 저는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던졌었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괴로울까? 결국엔 그 괴로움이라는 건 저는 후회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후회 없이 살면 괴롭지 않겠네? 라고 생각해서 저는 모든 인생의 지금 1분 1초조차도 후회 없이 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근데 그 후회라는 건 그냥 제 스스로가 최선을 다했냐? 그냥 누군가에게 자랑하거나 누군가에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가 정말 무엇이든 최선을 다했냐? 거기에 후회가 없으니까 저는 지금은 너무 행복하거든요. 남들이 봤을 땐 힘들어 보일 수 있을지언정 뭐 표현하자면 살인적인 스케줄 하루에 지금도 미팅을 보통 한 4-5건씩은 소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말 그대로 진짜 저는 그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기업가는 제일 필요한 건 결국에는 그거이지 않을까?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한다. 사실 저도 살아오면서 20년간 어느 하나의 모습으로만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때 그 사업을 할 때의 모습과 다른 사업을 할 때의 모습과 지금의 사업을 하는 모습이 달라졌고 또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업가 정신이라기보다는 그냥 인생에 대한 저는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잘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저희 회사가 잘 된 게 이제 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업을 5년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5년 전부터 제 마인드가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이 뭐
저도 이제 사업을 하고 투자도 하지만 사업도 오랫동안 고민하고 해보다 보니까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내 능력과 상관없이 뭘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아까 다 때가 뭐, 있는 거죠. 뭘 해도 안 될 때가 있고 뭘 해도 될 때가 또 사이클이 바뀌어가지고 뭘 해도 될 때가 있어. 그래가지고 옛날에 뭘 해도 안 될 때는 자존감이 확 무너지고서 뭐 굉장히 뭐 어려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뭘 해도 또 잘 될 때 사이클로 딱 돌아가니까 이게 겸손해지는 것 같아. 내가 잘해서 잘못해서 이게 사이클이 바뀌는 거가 아니라 그럴 때가 있고 버텨야 되는데 뭐 존버 정신이라고 누구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버텨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뭐 10년 전에 뭐 몇 년 전에 이렇게 그 다이어리나 메모장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걸 훑어보면 가장 많이 쓴 단어들이 있어요. 저 스스로 혼자서 괜찮다 했어. 괜찮다. 괜찮다. 근데 주변에서 격려를 못 받을 때가 참 많거든. 창업자 저는 기업가 정신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거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하나 더 얻는다면 뭐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얻는다면 자기 확신도 중요한데 많은 공격과 또 직원들에 대해서 이 대표는 외롭잖아요. 엄청 외로워. 엄청 외로운데 그것들을 누군가 인커리지 해줄 사람을 찾는데 그게 자기를 가장 비하하는 것도 자기거든. 자기 단점을 가장 많이 하고 또 실수를 안 할 수 없는데 그 실수를 집요하게 후벼파면서 과거 획기적으로 자기 자존감을 깎아먹는 것도 자기라서 괜찮다라고 하는 자기 회복 탄력성 뭐 그런 책이 있잖아요. 회복 탄력성을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저희 형님이 제 인생의 멘토인데 친형님이 이 형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반성을 하되 후회는 하지 마라. 후회는 하지 말고 반성을 뭐 이런 얘기가 항상 그래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또 후회는 안 하고 아쉬운 것은 반성하고 뭐 이런 거 아닐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거 최선을 다하고 그게 아쉬움은 항상 남지. 근데 반성은 좀 하고 뭐 그리고 인커리지는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기업가 정신에 뭐 도전 정신 뭐 다 좋은데 훌륭한 기업가들이 얘기한 다 좋고 그걸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제 오늘 한 3가지 정도 얘기한 것은 거기에 또 첨언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의 소양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말씀을 나눠보고 싶지만 좀 시간이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창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그다음에 또 외롭지만 어렵게 창업을 단계 밟아가는 후배들,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한마디씩만 좀 이런 귀한 시간을 통해서 좀 전해주신다면 우리 대표님 어떤 말씀을 좀 한마디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얘기를 하면서 제일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금융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걸 알았더라면 또 다른.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려운 듯하면서도 제일 쉬울 수 있는 게 그거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전 듭니다. 진짜 어찌 보면 왜냐하면 단순히 금융을 알아야 된다라는 건 뭐 투자를 받으면 좋다가 아니라 좀 더 냉정히 나를 평가받겠죠. 왜냐하면 뭐 제가 투자 받고 싶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나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가는 길을 최소한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지인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남이 객관적인 사람이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된다라면 분명히 되는 거니 확신을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창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라 냉정히 말하면 저는 아까 약간 이제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22년간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조금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저에게 이제 좀 전에 얘기를 하시니까 금융을 알면 좀 쉬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게 지금 제 결론입니다. 네. 우리 대표님 어떤 말씀 전해주실까요?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길인데도 수많은 마음사에 또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뭐 잘된 사람들은 뭐 조언이 필요 없을 거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께 얘기를 하자면 뭐 아이템이라는 건 계속 바뀌어 나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템은 좀 실패하고 좀 실수할 수 있어도 인생은 실패할 수 없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면 후회 없이만 살면은 그러면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이제 스스로에게도 하는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네, 뭐 정리하는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뭐 길지 않는 시간이지만 사실 창업의 중요한 이슈들은 중요한 어떤 키워드들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창업 아이템을 정할 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에서 아이템을 찾고 그것들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뭔가를 만드는데 그 벤처 창업이라는 건 그것들을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혼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사람이서 같이 하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화된 사고 뭐 이런 것들 안에서 금융의 역할이라는 것들도 염두에 두고 금융 자본가들이 해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파트너로 끌어들여가지고 시장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들이 창업 아닐까라고 이제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가 정신이 뭔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충분하게 얘기가 좀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들 해주셨는데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우리 22년 차 창업가 그리고 한참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는 김민성 대표님 모셔서 말씀과 또 우리 문준익 대표님 대학 때부터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새로운 경험들을 갖다 구조하고 한참 하고 있는 문준익 대표님 모셔가지고 귀한 말씀들을 나눠봤습니다. 이 영상은 그 벤처포트의 어서와 창업은 처음이지라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시고 또 좋아요와 구독 또 부탁드리고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